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리스파크 Leveraging Previous Data Reports as Reference to Generate New Reports with LLMs라는 제목의 UIST 25년도에 나왔던 논문이고 어, 컨셉은 이제 그 레퍼런스 보고서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 결과물인 보고서를 만들 때 그 레퍼런스 보고서에 있는 분석 로직 같은 게 이제 있는데 그걸 참조해서 좀 편하게 만들어 보자. 이런 게 좀 주된 내용입니다. 이제 인트로덕션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배경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분석해서 만드는 데이터 리포트 보고서를 보통은 이제 텍스트 인사이트랑 시각화,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로 이제 그 데이터의 가치를 전달하는 문서인데요. 이제 이런 게 보통 이제 비즈니스 BI라고 해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이런 거나 산업 현장에서 핵심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요. 보통 이런 걸 작성할 때는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기 좋게 변환을 하고 그리고 시각화할 수 있는 그런 차트를 구성을 하고 또 그 데이터에서 추출할 수 있는 인사이트들을 이제 빼가지고 이걸 잘 일관된 내러티브로 잘 요리를 해서 이제 보고서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런 작업이 좀 반복적이고 좀 힘들고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겠죠. 어, 이제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보통 나누곤 하는데 이제 바텀업은 이제 데이터셋이 있으면은 어, 이 데이터 그냥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어떠한 개념이나 어떤 결론 같은 것들을 좀 탐색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잠재적인 인사이트 범위가 좀 너무 넓어지다 보면은 이제 분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어떤 일련의 로직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걸 정의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 범위가 넓어버리면은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해 이 거쳐가는 그런 단계라던가 그런 로직이 좀 많을 수 있고 다양할 수 있어서 좀 정의하기 어렵다. 그리고 반대로 탑다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발견할 것인지 전반적인 로직을 먼저 정하고 이제 그 다음에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좀 관련 연구들에서는 기존의 템플릿이나 LLM에게 맡길 때도 LLM 플래닝에 좀 의존적이고 확장성이나 일반화 가능성이 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리스파크라는 프레임워크는 이제 그 먼저 문제를 정의하고 이제 어떤 프랙티스와 챌린지들이 있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 보고서를 사용을 해서 새 데이터셋에 대한 규격화된 보고서를 생성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또 이걸 개발할 때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주요한 과제들을 해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누락된 분석 워크플로우를 복원하는 겁니다. 이제 레포트 보고서 같은 걸 보면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분석했다라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결과물만 보고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 워크플로우를 이 연구자들이 나름대로 어떤 규격을 만들어서 이제 그 워크플로우를 이제 복원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규격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는 분석 세그먼트라고 해서 분석 목표 그리고 시각화 그리고 텍스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세그먼트들의 시퀀스로 이제 이 레퍼런스 리포트를 이제 구조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셋마다
이제 어떤 분석할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데이터들이 다 수집 기간 같은 것도 다르고 출처도 다르고 형식도 다르고 정말 다양한 형식일 텐데 이제 어떻게 이것을 일반화해서 이 분석 워크플로우라는 거에 적용을 할지가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체계적인 방식으로, 방법으로, 어, 이 데이터 셋들을 보고서로 만들지, 그걸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프리리미너리 스터디를 해서 이제 유사한 토픽에, 어, 보고서 쌍들을 이제 두 보고서가 이제 뭐, 하나는 뭐 20년도, 하나 21년도에 나온 동일한 주제의 리포트를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쌍들을 비교를 해서 떤 것들을 재사용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좀 변형해서 써야 할지 그런 걸 식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이트 파인딩들을 바탕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개발을 하게 되고요. 이 연구의 컨트리뷰션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람이 작성한 보고서를 재사용을 해서 새 데이터 보고서를 생성을 하는 거고 이제 데이터 보고서를 위해서 휴먼 LLM 협업을 강화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그 데이터 보고서를 재사용을 할 때 고려사항 식별하고 이제 프리미어 스터디를 통해서 어떠한 어댑테이션 과정이 필요한지 정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리스파크라는 프레임워크의 POC 시스템을 개발을 한 다음에 이제 비교 연구와 사용자 연구를 통해서 이제 효과성을 보이고 향후 연구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관련 연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제 먼저 데이터 리포트를 저작을 하기 위한 도구들이 이제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렵고 귀찮은 작업들이 있었을 테니까 이제 연구가 되어 왔는데 어 이제 데이터 리포트를 작성을 할 때는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구성을 할지 그런 기획하는 아웃라인을 하는 단계가 있고 이제 어떻게 작성할지 이렇게 이런 3단계를 거치는데 이제 다 이게 분석 능력도 필요하고 잘 작성하는 그런 능력이 요구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전 연구들에서는 뭐 약간 데이터를 가지고 무슨 코믹 만화처럼 만드는 뭐 그런 연구도 있고 뭐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좀 자동화하는 뭐 그런 많은 접근들이 있었는데 좀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적이었고 또 좀 품질적으로도 좀 자동화의 한계가 어, 좀 있다. 그런데 이제 리스파크는 좀 기존 리포트를 레퍼런스로 활용하니까 좀 더 레퍼런스를 활용하고 LLM의 시멘틱 이해로 좀 더 그 자동화의 품질을 좀 높인 그런 적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LLM 자체가 이제 생성이나 어떤 컨텍스트를 이해하거나 추출하는 그런 다양한 작업에 이제 쓰이면서 데이터 분석 시나리오에서도 활용을 했는데 이제 시각화를 생성하거나 그런 이제 분석을 할 때 거치는 반복적인 워크플로우들을 좀 지원을 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초기 프롬프트만으로는 좀 포괄적인 리포트를 의도한 대로 생성하는 게 어렵고 그리고 분석 로직을 이제 명확히 전달하는 게 이제 좀 인지적인 부담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챗GPT 같은 거에다가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러한 인지적 부담이 이제 수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 LLM 간의 인터랙션에만 의존하진 않고 좀 기존 리포트에서 로직을 추출해서 새 데이터셋에 적응하는 게 이제 키 컨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재사용하는 어, 데이터 분석에서 재사용하는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보통은 다 시각화나 패키지를 임포트한다든지 그런 코드 스니펫을 활용하는 수준의 재사용에 머물렀고 이제 분석 아이디어나 프레임워크를 재사용하는 것은 좀 간과되었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 활용하는 게 이제 연구의 목적입니다. 문제 정의하는 거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 논문에서는 아니고 이전 연구에서 데이터 저널리즘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이제 퀵 업데이트, 브리핑, 차트 디스크립션, 인베스티게이션, 인덱스 인베스티게이션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차트 디스크립션이라는 유형만 하는데요. 이제 순서대로 이 뒤로 갈수록 좀 복잡도가 올라가고 좀 맥락이 뭔가 풍부하고 그리고 좀 킥 업데이트 쪽으로 갈수록 복잡도가 낮고 내러티브가 좀 단순한 그런 유형입니다. 어, 이제 더 간단한 유형인 퀵 업데이트나 브리핑 같은 거는 이제 구조가 좀 안정적이고 좀 간단하기 때문에 좀 사전 정의된 템플릿으로도 충분히 좀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 예를 들면은 어떤 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냥 구글 폼 같은 걸로 수집을 했을 때 그냥 결과 보는 창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딱 데이터를 거의 어떠한 가공 없이 그냥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대시보드 같은 형태가 좀 간단한 유형들이고 점점 더 많이 복잡해지는 게 이런 인베스티게이션에 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중간 정도의 복잡성을 가지면서 좀 더 어느 정도는 그 내러티브가 존재하는 그런 유형의 어, 보고서를 타겟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는 이제 데이터를 탐색을 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내러티브,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텔링과 차트를 구성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데 이제 레퍼런스 보고서의 분석 워크플로우를 좀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하는 걸로 이러한 단계를 단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보고서를 일관적인 세그먼트로 분해를 해서 각 세그먼트에 그 분석 워크플로우를 사용을 해가지고 유효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을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데이터엔 당연히 기존 보고서에 그런 워크플로우가 다 맞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변환을 하는 것이 관건이고, 그래서 이 연구에서 어널리시스 세그먼트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레퍼런스 보고서를 분해하는 단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브젝티브, 분석 목표와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변환할 것인지, 그리고 인사이트 도출, 이제 세 가지의 어, 구성 요소로 나뉘고요. 이때 이제 이 한 보고서에는 이 세그먼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이게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 세그먼트의 결론으로 볼 수 있는 이 인사이트가 다음 세그먼트의 어떤 새로운 분석 목표에 연관이 되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분석 워크플로우라는 거는 이러한 세그먼트들의 시퀀스로 이제 이루어진 트리 구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시퀀스를 추론을 해서 새 데이터셋에 적응시키는 보고서를 생성하는 게 핵심 목표입니다. 트리 구조라는 게 이런 식으로 네 가지의 분석 목표가 있고 이제 그 각각이 세그먼트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2번 노드에서는 이러한 이제 주제와 목표와 그리고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방식 그리고 인사이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각각의 노드가 이러한 워크플로우인 거고 여기서 1번과 2번은 1번에서의 인사이트가 2번의 오브젝티브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트리가 엣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근데 3번이 또 2번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이 루트에서 다시 시작되는 이 3번 노드에서 시작이 돼서 또 3번, 4번은 또 이제 엣지로 어떠한 의존성 관계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식의 이제 워크플로우가 어 이제 여기서 정의하는 단위이고요. 그래서 피규어를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리포트를 만들 때는 이러한 워크플로우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이 데이터 리포트라는 형태의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 리스파크라는 프레임워크에서는 반대로 이 데이터 리포트라는 거를 입력을 해서 이제 이러한 워크플로우가 나오게끔 추론을 하는 겁니다. LLM을 사용을 해서 추론을 해가지고 이제 이러한 워크플로우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셋에 적용을 시키는 그러한 이제 리프로듀스하는 그러한 이제 구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정의할지, 데이터셋을 어떻게 새로운 워크플로우에 잘 적응시킬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해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이제 프리미엄 스터디고, 이제 분석 보고서는 구조나 내용이 좀 유연하고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재사용하고 어떤 부분은 그냥 쓸 수 없고 수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불분명하니까 이제 그걸 알아보자는 게 스터디이고, 그래서 먼저 보고서의 내러티브 구조가 이제 어널리스 세그먼트의 어떤 구조에 잘 일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유사한 토픽에 보고서 쌍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유사한 주제의 보고서가 있을 때, 그러니까 한 주제의 보고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간이 1년 지났을 때 그 똑같은 주제의 보고서에 대해서 기간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걸 봤을 때 어떤 게 좀 달라졌고 어떤 건 비슷한 구조를 가져가는지 이런 걸 좀 식별을 해서 이 워크플로우를 만들 때 활용을 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스에서 이제 이러한 보고서나 데이터셋 같은 것, 보고서들을 수집을 합니다. 35개의 그냥 다른 보고서들, 그리고 33쌍의 좀 토픽이 유사한 보고서들을 수집을 합니다. 먼저 보고서 내러티브 이제 분석을 했을 때 35개의 보고서를 보니까 35개 중에 32개의 보고서가 이제 단일한 목표의 중심에 이제 구분된 세그먼트로 구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꼭 분석적인 콘텐츠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비분석적인 콘텐츠, 예를 들면은 그 보고서의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라든지 좀 분석과 약간은 관련이 없는 그런 콘텐츠도 존재했고, 뭐 요약 같은 섹션도 존재했으나 이제 본 연구에서는 메인이 되는 그 분석 콘텐츠가 중요하므로 이제 좀 분석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조사를 했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보고서를 이 연구에서 정의하는 어널리스 세그먼트 단위로 분해하는 접근이 꽤 타당한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한 토픽 보고서 쌍 간에 이제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할 때는 이제 33쌍 중에 28쌍이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29쌍은 약간의 변형은 좀 존재한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어, 이제 좀 차이가 있던 것들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시간의 범위가 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이전 인사이트에 따라서 후속 목표가 좀 바뀌어서 후속 보고서의 어떤 목표 같은 게 좀 조정이 되었다든지, 또는 새 데이터 필드가 추가되어서 이제 보고서 내용이 조금 바뀌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유사한 토픽의 두 보고서를 비교해서 봤을 때 분석 목표는 대부분 재활용은 가능하지만 이제 데이터는 아무래도 다르다 보니까 데이터 차이에 따른 교정은 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분석 목표가 유사하면은 출력 형태는 유사한데 다만 이제 차트 유형이나 그런 단위 같은 것들은 이제 세부 처리하는 것은 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틀은 비슷하지만 데이터가 달라질 때 이제 그 표현하는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세부적인 처리는 좀 달라질 수 있었다라고 보았고, 그리고 이제 또 비슷한 얘기인데 스타일 같은 것들은 좀 유사하지만 텍스트 설명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결과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결론에 가까운 그런 인사이트 텍스트는 재활용을 할 수는 없고 새 데이터 결과를 기반으로 새로 생성을 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실제 사용자들이 기존 리포트를 어떻게 재사용을 하는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이제 두 명의 이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45분 동안 인터뷰를 해서 발표할 때 보고서를 많이 쓰는지, 재사용이나 첨조 같은 거를 이제 새로 분석할 때 하는지, 워크플로우는 이제 무엇인지 그런 걸 이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데이터 보고서는 이제 널리 사용이 되고 구조화되어 있고 당연히 이제 기존 자료를 참고해서 만든다라는 내용이었고, 이제 보통 뭐 엑셀이나 어떤 슬라이드 그리고 그냥 워드 같은 보고서 형태의 세 가지 포맷으로 이제 나뉘는데 어,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쿼리 수식 같은 재사용은 쉽고,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본 이제 코드 같은 게 따로 없기 때문에 분석을 좀 다시 해야 될 것들이 많다. 다만 이제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 설명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제 워크플로우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았습니다. 어, 그리고 재사용이랑 수정은 이제 데이터 유사성이랑 인사이트 변화에 따라서 결정이 됐는데, 이제 필드나 목표가 유사하면은 이제 구조를 유지하면서 차트랑 수치 정도만 교체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수정을 좀 더 해야 했다는 이제 그런 어,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가지 디자인 컨시더레이션이 나왔는데, 이제 분석 목표를 추출하고 교정하고 추가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적절한 데이터 처리 단계를 이제 자동으로 생성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분석 결과로부터 이제 정보성 있는 인사이트 콘텐츠들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출력되는 것들을 관찰하고 또 중간에 개입해서 편집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구조적인 구성과 정제하는 것을 이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5가지 디자인 고려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디자인이 되었는데, 일단은 이 리스파크라는 프레임워크에서 먼저 전처리 단계가 필수적입니다. 데이터셋과 레퍼런스 보고서에 대해서 각각 전처리를 해야 하고요. 먼저 유저가 직접 어, 분석을 해야 하는 그런 데이터셋에 대하여 이제 요약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LLM 콘텍스트 윈도우가 이제 유한하기 때문에, 어, 데이터라는 건 자칫하면 정말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요약을 했어야 했고, 요약은 각 필드의 어떤 범위라든지 데이터가 어떤 타입인지, 아니면 이 데이터가 어떤 고유한 값을 가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요약을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샘플링을 좀 해서 데이터 예시를 같이 LLM에 입력을 해서 이제 그 요약과 함께 그 데이터셋과 그 각 필드에 대한 의미적인 설명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레포트에 대한 전처리도 진행이 되는데, 어 이제 그 레퍼런스 레포트는 이제 분석 워크플로우를 뽑아야 됩니다. 그 분석 워크플로우라 하면 이제 그 연구자들이 정의해 놓은 그 세그먼트라는 양식으로 이제 요약 요약이 되어야 되고, 이제 그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 이제 LLM에게 그 분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가지고 이제 그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제 먼저 각 문단 보고서가 있으면 각 문단에 대해서 이제 가장 가까운 차트에 인사이트를 설명하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해서 설명한다면 그 문단과 차트를 매칭을 하게 되고, 만약에 설명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 문단이 차트의 인사이트를 설명하지 않는 문단이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문단이 분석적인지 비분석적인지를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분석적인 문단은 어, 이제 위에서 차트와 문단이 매칭된 거는 이제 세그먼트로 추가가 되는 거고, 매칭되지 않았던 것들 중에서도 분석적인 문단은 이제 단일 세그먼트로 추가할지를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 세그먼트의 분석 목표를 요약을 하고, 이제 세그먼트 간의 그 논리적 종속 관계로 이제 의존 관계를 추론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선행되었던 세그먼트의 결론, 인사이트가 그 뒤에 워크플로우의 새로운 분석 목표에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관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제 좀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뭐 커스 이펙트는 이제 인과관계니까, 뭐 뒤의 결과가 앞에 분석 목표에 이제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6가지의 의존 관계를 이제 명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레퍼런스 리포트를 선택할 때 그 선택에 좀 도움이 되게끔 랭킹이라는 걸 만드는데, 어, 이제 레포트를 내가 직접 비슷한 분석을 하기 위해 비슷한 보고서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미리 이 연구자들은 레포트들을 좀 모아놨기 때문에 어떠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비슷한 보고서를 가져오는 게뭐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 사전에 이 레포트들을 모아놓고
그 레포트들이 새로운 데이터셋에 좀 더 어떤 레포트가 더 핏할지를 이제 사전에 랭킹으로 구성을 해서 이제 나중에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토픽 관련성과 그리고 필드 유사도 두 가지에 대해 이제 각각 만들게 되는데 이제 데이터셋의 이름이랑 설명 그리고 보고서에 레퍼런스 보고서에 섹션 헤딩을 이제 임베딩을 해서 벡터 임베딩을 해서 이제 그 벡터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셋의 필드 이름 설명이랑 그리고 또 보고서에서는 섹션 헤딩 정도는 나오지만 그 보고서를 분석하는 데 사용한 데이터의 필드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LLM이 추론을 해서 그 보고서에 사용되었을 것 같은 핵심 필드의 이름과 설명을 생성을 하고 그걸 임베딩을 해서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해서 이제 이 데이터 필드의 유사도 그리고 토픽 간의 유사도를 이제 합산을 해서 랭킹을 산정을 합니다. 어, 그래서 그런 전처리 단계를 지나면 이제 분석 단계가 되는데요. 이제 추출되는 분석 목표는 타겟 데이터셋을 그대로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목표에 이제 그 레퍼런스 보고서에서 분석 워크플로우를 추출해 가지고 그 추출했는데 그 워크플로우에 있는 목표는 내가 그 분석하려고 하는 타겟 데이터에는 없는 내용을 다루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좀 의미적으로 유사하거나 대체 가능한 필드로 이제 수정할 수 있도록 이제 제한을 하고 또 그 이전 세그먼트 결과 변화를 참고를 해서 이제 의존 관계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이제 목표를 수정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전 워크플로우가 증가 추세였는데 이제 감소 추세로 바꾸면 후속 목표도 어 뭔가 연관이 되어 있던 목표였다면 이걸 바꿔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데이터 스코프도 뭔가 데이터는 당연히 다를 테니까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다른지를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목표를 수정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목표를 새로 생성하는 것도 있는데 사용자가 관심 있는 이제 분석하고 싶은 필드나 또는 이전 필드랑 그리고 이전 세그먼트와의 의존 관계를 이제 지정을 해서 LLM의 새 목표를 생성하도록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LLM이 변환이랑 시각화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파이썬 코드로 작성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행이 오류 나면은 이제 LLM에 피드백을 해서 이제 반복을 하도록 해가지고 그냥 성공할 때까지 계속 어, 트라이 앤 트라이얼을 하도록 했고요. 또 이제 이 변환 결과 그 전처리된 데이터랑 그리고 차트를 기반으로 텍스트 인사이트를 생성을 합니다. 그때 이제 레퍼런스 보고서에 있는 인사이트 텍스트 콘텐츠들을 이제 컨텍스트 예시로 함께 이제 프롬프트에 입력을 해서 제공을 하고 또 이 와중에서도 이제 목표라든지 아니면 코드나 텍스트를 직접 편집하거나 또는 재생성할 수 있게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석까지 마치고 나면은 이제 레퍼런스 보고서와 유사한 구조로 어떤 섹션 그룹핑을 한다거나 제목 같은 거를 이제 생성을 해서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존 워크플로우에 없었던 새로 추가된 세그먼트들은 이제 의존 관계에 따라서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섹션이나 이제 그런 타이틀 같은 것들을 수정해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 이제 좀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진 거를 좀 보여드리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좀 예시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인터페이스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데이터 뷰랑 디펜던시 뷰, 콘텐트 뷰, 제너레이션 뷰라는 걸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는 어, 문제 정의할 때 수집했던 데이터 중에 이제 LA 범죄 데이터 그리고 시카고 범죄 보고서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전처리를 할 때는 이제 내가 분석할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고 이제 사전에 전처리 되어 있던 보고서 목록은 이제 랭킹
랭킹으로 이제 정렬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유사도가 높은 것들부터 이제 레퍼런스들이 추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LA의 범죄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시카고의 범죄 보고서를 선택을 해서 이제 이렇게 프리뷰 같은 걸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그 보고서의 세그먼트를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기존 세그먼트 이제 그 기존 레퍼런스 LA 범죄 보고서에 있는 범죄 추세라는 세그먼트가 있으면은 이제 시카고의 보고서를 이제 LA로 바꿔야 되니까 LA로 바꾸고 시간 범위를 조정을 해서 이제 기존의 시카고 분석 워크플로우를 LA에 맞게끔 이렇게 분석 목표를 수정을 해주고 그리고 코드를 생성을 해서 이런 시각화를 만들 수 있고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한 그런 코드를 생성을 해서 이제 이렇게 차트와 이런 텍스트들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전에 이 분석 워크플로우를 새로운 데이터셋에 이제 적응시키는 게 이제 이러한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어, 기존 워크플로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어, 지금 LA의 데이터는 20년대부터 23년도까지의 데이터만 있는데 이 시카고 분석 보고서에서는 2000년도부터 22년도까지 꽤 넓은 기간을 이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맞춰서 새로운 데이터셋에 맞춰져서 목표를 만들 때는 이제 이 컨텍스트가 다르다 보니까 분석 목표를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 범위가 초과했기 때문에 목표가 논이라고 뜨고 그랬을 때 이제 사용자가 세그먼트를 삭제하는 식으로 이제 그 새로운 데이터셋에 적응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도 그리고 또 반대로 분석할 데이터에서 이제 발생한 시간이라는 미사용된 필드가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도 뭔가 분석을 하고 싶다면은 이제 새롭게 세그먼트를 하나 만들어서 데이터 필드는 타임 오컬드를 하고 그리고 로직은 이제 다른 이전 세그먼트와 연관된 어떤 연관성을 이제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지정을 해서 이제 새로운 그 분석 목표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도 또 새로운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워크플로우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분석이 되고 나면은 이제 이런 분석 보고서의 제목이나 섹션 네이밍을 해가지고 이제 조직화를 하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이 아닌 그런 그 백그라운드 같은 걸 설명하는 문장들을 이제 하이라이트를 해서 이거는 전적으로 LLM이 거의 생성하는 게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할루시네이션을 어, 좀 의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그런 텍스트들은 이제 하이라이트를 해서 그런 가능성들을 좀 배제할 수 있게끔 이제 경고 목적으로 하이라이트도 해줍니다. 그러한 어, 식으로 동작을 하는 이제 인터페이스고요. 이제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 먼저 비교 평가는 레퍼런스 보고서 제공이 이제 품질을 향상시키는지 그리고 리스파크의 세그멘테이션과 이제 단계적으로 이 새 데이터셋에 적응하는 게 그냥 단순히 레퍼런스만 주는 것보다 나은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했고 이제 좀 데이터 분석에 친숙한 참가자들을 모집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봤던 LA랑 시카고 그 데이터셋 레퍼런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심혈관 데이터셋 그리고 타이타닉 데이터셋이라는 것을 같이 좀 유명한 데이터셋들인데 이걸 같이 사용을 하고 또 비슷한 유사한 레퍼런스를 매칭을 했습니다. 이때 알츠하이머는 심혈관이랑 완전히 같진 않지만 이제 비슷한 토픽이기 때문에 어, 이제 매칭이 되었었고 타이탄이랑 영국표 같은 경우에는 토픽은 아예 다르긴 하지만 이제 그 필드 같은 게 약간 인구 통계학 정보 같은 게 좀 같이 좀 유사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매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으로 나누어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냥 기존의 리스파크 그리고 그냥 GPT만 사용을 해서 레퍼런스 없이
분석하는 것과 그 GPT의 레퍼런스를 제공을 해서 이제 분석하는 이렇게 세 가지 조건으로 비교를 하게 되고 이제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연구자들이 보고서를 만든 다음에 각 보고서를 이제 참가자들에게 하나씩 할당을 해서 그걸 보게 한 다음에 리뷰를 하고 어, 여섯 개 항목에 대해서 이제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리스파크가 이제 6개의 평가 항목에서 그냥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통계를 돌려봤을 때 5개 항목에서 이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리스파크랑 투 베이스라인 간의 로지컬리티는 다 유의미했고, 특히 GPT의 레퍼런스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보다 리스파크를 사용하는 게 이 오버럴 퀄리티랑 텍스트 이펙티브니스랑 컨시스턴시에서 유의미하게 더 높은 어, 결과가 또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내용이 있었고,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18명 중에 13명이 대부분이 이제 리스파크의 논리적인 흐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만족스럽게 이제 언급을 했었고, 어, 그와 달리 이제 GPT를 사용한 두 베이스라인의 경우에는 비교적 좀 평면적이고 문단 간 연결 같은 것도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베이스라인과 좀 비교되는 결과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GPT 온리와 GPT 레퍼런스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만 그냥 띡 제공하는 거는 어, 그렇게 유의미하게 분석 논리 구조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어, 그래서 이제 리스파크에 이 세그먼트를 분할하고 단계별로 적용시키는 이런 파이프라인이 어, 굉장히 차별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슈들도 있었는데 어, 이제 LLM 생성 결과에 어떤 좀 부적절한 코드 파라미터라던가 어떤 텍스트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결과가 조금 틀리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전히 이러한 일관성 검증이나 LLM 환각 같은 게 근본적인 과제로 남는다는 이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유저빌리티 스터디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12명이 마찬가지로 데이터 분석에 친숙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그 레퍼런스 보고서들 중에 이전에는 지금 컴패리티브 스터디에서는 완전히 데이터셋과 레퍼런스를 딱 매칭을 해서 연구자들이 보고서를 만들어 줬는데, 이번에는 이제 사용자가 보고서를 이제 만들게끔 하는 거고요. 그래서 레퍼런스 보고서는 8개를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최소 4개의 세그먼트의 리포트를 생성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이전과 동일한 3개의 데이터셋을 이제 균등하게 할당을 하고 이제 다양한 도메인의 8개의 레퍼런스 보고서를 선택을 해서 리포트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 태스크를 하고 나서는 이제 SBS 할머니랑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그래서 결과로는 이제 SS 점수 같은 경우에는 꽤 높게 나왔고요. 그 데이터셋 별로도 봤을 때 일관적으로 그냥 높게 나왔고, 사용성 측면에서는 꽤, 그냥 좋은 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이제 그 계속해서 생성되는 중간 산출물들이 내가 계속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파악하면서 어떤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안심하면서 어,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리포트를 셀렉션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대부분 랭크에서 1위로 되어 있는 보고서들을 대부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저는 상위 3개 안에서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8개를 제공했다고 했는데 그냥 컴패러티브 스터디에서 사용되었던 3개의 보고서만 사용이 되었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요약 목록으로 이제 후보를 좁혀가지고 이제 레퍼런스 보고서가 뭐 8개가 있으면은 이제 이 랭크로 상위권 랭크에 있는 리스트에서 후보를 좁힌 다음에 걔네들만 이제 미리 보기를 해서 레퍼런스를 결정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카고랑 LA 범죄 그 데이터셋 보고서를 하는 거는 어, 사실 굉장히 일치율이 높기 때문에
그와 달리 이제 그 심혈관 질환이나 타이타닉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좀 일치율이 그 범죄율 보고서 그거만큼 높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일치율이 낮을수록 좀 신중하게 결정을 했다 하고요. 어, 이제 12명 중에 9명이 이제 토픽보다는 이제 필드 유사도를 이제 우선시해서 이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계점은 이제 필드 유사도가 낮다고 해서 그 분석 워크플로우를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닌데 이제 필드 유사도가 낮으면 일단 보고서의 랭크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이 점이 좀 연구자들이 간과해서 랭크를 만들게끔 이제 했다는 게 한계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석 목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분석 목표를 빈번하게 수정을 했고 좀 구체적으로 분석 의도를 더 명확하게 표현하려고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그먼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이제 그냥 전원이 이제 이러한 기능을 사용을 했고 생성 후반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석 의도를 좀 더 진행하다 보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세그먼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직접 수정하는 것보다 좀 재생성을 더 자주 사용하는 그런 참가자들도 있었습니다. 디스커션인데요. 네, 먼저 이 연구를 통해서 임플리케이션을 도출한 것들을 이제 먼저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기존 연구들은 이런 데이터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어, 글리프나 코드 재사용을 탐구를 했는데 어, 이제 데이터 스토리텔링에서는 좀 재사용이 많이 되진 않았었습니다. 이런 분석 워크플로우 같은 것들을 추출해서 한다는 그런 접근이 잘 없었고 제 리스파크는 기존 리포트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전문 지식을 좀 새 태스크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었고 어, 이제 데이터 스토리텔링뿐만 아니라 재사용 패러다임의 확장 가능성을 좀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파크는 이제 리포트의 표면적인 텍스트를 그냥 레그처럼 그냥 GPT에 레퍼런스 넣는 것처럼 텍스트를 정도를 그냥 뽑는 것뿐만 아니라 더 그 이면에 있는 고수준의 하이 레벨의 분석 로직을 LLM으로 추출할 수 있고 또 향후에는 조금 더 복잡한 보고서에 대해서도 어떤 그 보고서의 분석 의도나 추론 패턴이나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또는 더 한 개가 아니라 더 여러 개의 보고서에 대해서 그런 분석 워크플로우 같은 것들을 추출을 하고 새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어, 더 복잡한 파이프라인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 합니다. 리미테이션으로는 이제 단일 데이터셋 그리고 단일 레퍼런스에만 지원을 하는데 좀 더 다중 데이터 소스와 레퍼런스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될 수 있을 것이고 현재는 정적인 출력만 이제 그냥 지원을 하게 되는데 조금 더 인터랙티브한 어,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 같은 경우에는 좀 클린한 데이터들을 전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결집값이나 비일관성 같은 것들을 좀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모듈을 좀 개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LLM 생성 결과에 대해서도 이제 좀 잘못 나온 결과 같은 것들도 이제 그 비교 연구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사람이 수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LLM 결과물의 일관성이나 오류도 분석해서 자동으로 수정하게끔 해서 수동 개입을 좀 최소화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리스파크는 레퍼런스 리포트의 분석 로직을 재활용을 해서 새 데이터 리포트를 생성하는 LLM 기반 시스템을 이제 이 연구에서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레퍼런스 리포트를 상호 연결이 돼 있는 세그먼트 시퀀스로 분해를 하고 분석 목표랑 의존 관계를 추론을 해서 새 데이터셋을 단계별로 적응을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랙티브 인터페이스로 사용자가 생성 결과를 검사하고 수정하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 이제 비교 연구와 사용성 연구로 효과성을 검증을 했습니다. 대표 이상으로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